이번 시간에는 소음 이론과 측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소리를 분류를 할 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보통 음향이라고 하고요. 시끄러운 소리나 좀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것들은 소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음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강도, 음압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가청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음의 범위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웨버 퍼 미터에서 10 웨버 퍼 제곱미터 약 0에서 130데시벨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W 웨버라는 단위인데요. 웨버. 예, 음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의 강도. 가차 음압의 범위는 파스칼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자, 20 이게 이 단위가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100만 분의 1을 뜻합니다.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10의 6승이죠. 10의 6승.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을 자,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자, 20 마이크로 파스칼에서 200 파스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압, 전류, 전력 그리고 음량 등의 양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대수를 사용하여 나타낸 비율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압, 음향 압력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자, 음압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강도를 표현하는 물리적인 양을 뜻합니다. 자, 매질의 미세한 압력 변화가 생기는 부분을 음압이라고 하고요. 보통 시로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의 값이죠. 그 순간의 값. 1kHz의 평면파의 소리에 대한 최소 가청 값을 기준 음압으로 하고요. 단위는 데시벨을 사용합니다. 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음파가 1초 동안에 전파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음향 출력은 단위 시간에 음원에서 방출된 총 에너지, 음향 세기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흐르는 음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 압력은 IL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10 로그 I0분의 I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데시벨은 10 로그 기준 압력분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맞는 것. 소음의 크기. 데시벨이죠. 데시벨.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음의 물리적 성질입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매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 변형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전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전달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동이 진행할 때 파동의 위상이 특정 시간에 같은 변이를 가진 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선 혹은 연을 파면이라고 하고요. 음선은 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선을 나타냅니다. 이 음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파면에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음파라고 하는 것은 음의 파동으로 물체의 진동이 균일하던 매질에 부분적으로 압력 변화를 일으켜서요. 종파 형태의 고막을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파의 가청 주파수는 약 2에서 2만 헤르츠인데 주파수가 20Hz 이하의 음파는 초저주파, 2만 Hz 이상의 음파는 초음파라고 합니다. 종류로는 이게 서로 평행한 파는 평면파, 음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파는 발산파, 이게 있겠는데, 발산파 같은 경우에는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넓은 면적으로 이게 퍼져 나가는 거죠. 음원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넓은 면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구면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생기는 파를 얘기하고요. 진행파 같은 경우는 음파의 진행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파를 얘기합니다. 정제파는 음압의 최고와 최저가 반복되는 파를 정제파라고 합니다. 음의 회절이 나오는데요. 자, 음의 회절은 장애물 뒤쪽으로 음이 전파하는 현상을 음의 회절이라고 하고요. 뒤쪽으로. 음의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구부러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음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파동 사이의 상호작용은 음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음의 간섭에는 중첩의 원리, 보강 간섭, 소멸 간섭, 맥놀이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잠깐 필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보강 간섭, 그리고 중첩의 원리, 소멸 간섭, 맥놀이 등은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우선 중첩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성질의 파동이 동시에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 그 점에서의 진폭은 개개의 파동의 진폭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이 중첩의 원리이고요. 중첩의 원리.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마루는 마루끼리, 골은 골끼리 만나면서 엇갈려 지나갈 때 생기는 간섭이 되겠습니다. 같은 것끼리 만났을 때고요. 소멸 간섭 같은 경우에는 자, 보강 간섭의 반대입니다. 마루끼리가 아니라 마루는 골은 마루가 만나서 엇갈려서 이제 지나갈 때 생기는 그런 간섭이 되겠고요. 맥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파수, 진동수와 비슷한 두 개의 파동이 간섭을 일으켜 주기적으로 진폭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을 맥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맥놀이와 이 공진 현상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공진은 뭐였죠? 공진은 이제 고유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가 같을 때 주파수가 진폭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공진이었죠.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 그게 공진이었는데 이 맥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주파수가 비슷한 두 개의 간섭을 일으켰을 때는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인데 커졌다 작았다를 이제 반복하는 현상이 좀 다르니까요. 공진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맥놀이랑 공진 이것도 이제 필답형이 있는 그런 설부전 기능사나 기사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요, 필기에서 이제 보기에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 내용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의 반사, 투과, 흡수로는요, 반사율은 입사음분의 반사음, 투과율은 입사음분의 투과음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흡수율 같은 경우는 입사에너지분의 흡수에너지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의 특성입니다. 자, 음의 발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고체음이 있는데, 고체음은 이제 물체의 진동으로 인한 기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음을 고체음이라고 하고요. 기류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압력 변화로 인한 유체역학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음을 기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명이라는 게 더 중요한데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유 진동수와 이제 강제 진동수가 같을 때 진폭이 증가하는 그 진동에 관련된 거인데 이것은 그 소리와 관련된 것은 공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진과 같은 의미인데 공진은 진동이고 공명은 소리 쪽의 공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한쪽을 울리면 다른 쪽도 울리는 현상 공명이 되겠습니다. 이 공명에 대한 내용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의 특성입니다. 음의 특성. 음의 특성에 대한 내용 중에 이 마스킹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소리가 두 개가 들어오는데 A가 B보다 클 경우 B가 A보다 클 경우 자 B라는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A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요? 보통 큰 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두 소리를 동시에 들을 때 큰 소리만 듣고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현상을 마스킹 효과라고 합니다.
이 마스킹 효과. 이 보통 마스킹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를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를 덮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장 안의 라디오 소리나 자동차 운전 중 스테레오 소리 이런 걸로 인해서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두음이 주파수가 비슷할 때 마스킹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두음의 주파수가 거의 같을 때는 맥동이 생겨서 그 마스킹 효과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할 때는 커지고요. 비슷할 때는 굉장히 커지고, 자, 같을 때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이음의 특성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등청 감곡선입니다. 등청 감곡선. 사람이 귀로 듣는 같은 크기의 음압을 주파수별로 구해서 작성한 곡선을 등청 감곡선이라고요. 청감 보정회로라고 하는 것은 등청 감곡선의 역으로 한 보정회로를 소음계 내장에서 음의 크기 레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차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의 음을 차단하는 것인데요. 교류를 차단하는 거죠. 한 장소에서 음이 발생했을 때 음의 전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인접 지역으로 전달되는데요. 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이승 감쇄법칙.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가 멀어지면 음압 레벨이 6dB 감쇄한다. 이거는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2배가 멀어지면 6dB 감쇄한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많이 기출되었던 내용인데요. 세기가 같은 그 두 개의 그 음파를 합치게 되면요. 전체 음압도는 그 하나의 그 음압도보다 3dB 증가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왜 3dB이 증가하냐면요. 우리가 음압을 구할 때 그 1dB은 10로그 기준 음압분의 그 음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90dB과 94dB를 내가 합친다고 했을 때 LP는 90dB 더하기 94dB입니다. 1dB는 이 로그로 나타낼 수가 있으므로 10로그 10의 10분의 90 플러스 10의 94 나누기 10승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로그 10로그 10의 9승 플러스 10의 9.4승이 되겠네요. 10로그 3.1 곱하기 10의 9승 정도 나올 거고요. 이것은 95.5dB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압 계산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3dB 증가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LP1은 그 10로그 I1, I0 이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기준 음압으로. 그리고 LP2는 마찬가지로 이 아래 첨자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기가 같다고 했으므로 자, I1과 I2가 같죠.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인데 그러면 이 i1이 되겠네요. i는 여기서 i는 음의 색입니다. 음의 색이 레벨. 음의 색이 레벨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음파를 합하면, 그러니까 색이 같은 두 개의 음파를 합하면 왜 하나만의 음압보다 3dB 증가하냐? 이 식에서 그래서 LP1과 LP2를 두 개의 음압도 합하게 되면 10로그 더하게 되면 자 2i1 i0가 되고요. 이것은 10로그 i0 i1 플러스 3 데시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기가 같은 두 개의 음파를 합쳤을 때 음압도는 하나의 음압도보다 3dB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dB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이 식이 좀 이렇게 좀 많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데시벨의 대수법에 의해서 dB의 대수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식 유도가 됐었는데요. 자, 이게 좀 식 유도나 이런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걸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기가 같은 두 개의 음파를 더하게 되면 하나의 음파 하나의 그 음압도보다 3dB 증가한다는 것을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공진은 고유진동수와 상관이 있죠. 공진, 고유진동수가 같을 경우에 그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 공진이었고요. 그 이론상으로 차음벽 무게를 2배 증가시키면 추가 성계 6dB 정도 증가한다. 요게 뭐였죠? 요게? 자, 역이승 감쇄 법칙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2번은 맞습니다. 투하 손실은 반사값만 계산한다. 투하 손실 반사값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하 손실은 그 투하된 에너지와 입사 에너지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소음은 진동과 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상관이 있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공장 소음과 진동의 발생음인데요. 자, 압축기나 그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의 마력이 증가하면 소음이 증가하겠죠. 마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좀 더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부하가 좀 늘어난다는 것이므로 자, 그거에 의해서 소음이 좀 증가하겠죠. 속도가 증가하면 소음이 증가하고요, 당연히. 근데 회전차가 이렇게 그 중심이 굉장히 잘 맞고 잘 돌아가면은 소음이 별로 안 나겠지만 이게 좀 편심이 되어 있거나 이게 좀 안 맞으면 불균형하게 되면 소음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구조물의 공진 주파수와 외부의 공진 주파수가 같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나죠? 우선 공진 주파수가 같게 되면 우선 그 공진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것은 진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기기에 충격이 가해지면요, 소음과 진동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두 개 맞물린 기계의 접촉 부에서 미끄럼이 발생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어링의 펜심이나 불균형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볼 롤러의 자체 회전에서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 패널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요. 왕복 운동을 하는 피스톤이나 기계 조립부의 불량으로 인해서 기계 조립부가 굉장히 잘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삐그덕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겠죠. 공기의 동역학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장 소음을 방지하려면요. 공장 소음의 방지의 최선의 방법은 기계 설계 과정에서부터 기계 제작 과정까지 진동 소음의 반증에 최적화된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소음 방지법으로는 우선 소음을 흡입하는 흡음, 차단하는 차음, 소음기를 차단하는 거, 그리고 진동을 차단하는 거, 진동 댐핑 등이 있습니다. 흡음입니다. 흡음판에 입사하는 음향에너지의 일부가 흡음 재료 내부에서의 점성마찰에 의해서 열로 손실되고 나머지가 반사되는 것으로 이 흡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방음이 필요할 때 흡음 재료를 이용해서 소음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차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 주위에 차음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계 주위에 기계가 이렇게 있고 이 소리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음벽을 설치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전파가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차음벽 고유 진동 모드의 주파수로 입사한 소음과 공준하는 영향 요소로는요, 차음벽 강성, 차음벽 무게, 내부 댐핑, 공진 현상, 소음의 주파수 등이 있습니다. 무게를 2배 증가시킬 때 추가 손실이 이론적으로 6dB 증가합니다. 이거 전장에서 했었죠. 소음을 거의 완전하게 투과시키는 유공판의 개곡률과 효과적인 구멍의 크기 및 배치 방법은 개곡률 30%이고요. 많은 작은 구멍을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입니다. 차음벽 무게는 중간 이상 주파수 소음의 투과 손실을 결정합니다. 무게를 2배 증가시킬 때 투과 손실은 이론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가? 6dB인데요. 자, 이거 전장에 여기 2승 감쇄 법칙 있죠?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음압 레벨이 6dB 감소한다. 요거랑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음기입니다. 덕트 소음이나 배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로서요. 공업 밸브에서 나오는 배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음 방지 장치로 가장 적당한 것이 소음기가 되겠습니다. 소음기의 종류로는 흡음식 소음기, 반사식 소음기가 있는데, 흡음식 소음기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넓은 주파수일 때, 범위가 넓은 주파수 폭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반사식 소음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좁은 주파수 폭일 때 사용을 합니다. 반사식 소음기는 체인버에 의해서 이건 체인버는 이제 팽창식 체인버인데요. 보통 체인버를 이용한 것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입사 소음 에너지를 반사해서 소멸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음식, 반사식 알아두시고요. 기계진동 방지 대책 보시겠습니다. 진동 방지의 일반적 방법으로는 진동 차단기를 사용한 것이 있고요. 자, 진동 차단기를 사용한다. 보통 요게 진동 차단기가 되겠고요. 요게 색칠한 부분이 진동 차단기가 아니라 진동 보호 대상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진동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설치한 거, 스프링식으로 한 거. 이렇게 진동 차단기를 사용해서 진동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질량이 큰 거덜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지금 질량이 이렇게 큰 거를 이용해서 누르게 되면 질량에 의한 고유 진동수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 질량에 의한 고유 진동수 변화를 이용해서 진동을 방지시키고요. 그래서 질량이 큰 거덜을 사용합니다. 이 큰 거덜을 사용해서 이렇게 위에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베이스의 진동을 제어한다는 것인데요. 자, 베이스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바닥인데요. 밑에가 바닥인데 이 부분이 지금 기초 베이스가 있는 경우고 기초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바닥 위에 기초가 있는 경우 이제 진동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아예 그냥 바닥 그냥 안에다가 기초를 그냥 박아버리면 이 기계가 이제 베이스 진동을 제어하게 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차단기를 사용한다 이런 말은, 자, 이게 보호 대상체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한 부분만 했었는데 이거를 진동 차단기를 2단으로 이렇게 2단으로 이렇게 두 개 2단으로 차단기를 사용해서 진동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동 차단으로는요, 그 진동 차단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 주파수와 시스템 고유 주파수의 비가 1에 근접할 때 진동 차단 효과는 증폭하게 되고요. 고주파 진동이 효과적이지만 저주파 진동이 역효과가 발생하는 진동 방법에 2단계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동 댐핑입니다. 진동 댐핑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을 흡수시켜서요, 억제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시스템의 고유 진동주에서 강제 진동을 하는 경우에 많은 주파수 성분을 갖는 힘에 의해서 강제 진동을 하는 경우나 충격을 받아 진동을 하는 경우에 그 진동 댐핑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요. 공장의 소음이나 특히 저주파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소음 방지 재료의 강성을 높이는 것이 진동 댐핑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